2020년이 코앞인데요. 혹시 정부 지원금 받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오늘 내용 이거 진짜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. 정말 중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왔거든요. 안녕하세요. 돈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인포머니입니다. 진짜 요즘같이 힘들 때는 정부 지원금만큼 든든한 게 없잖아요. 정말 큰 힘이 되죠. 그런데 한번 상상해보세요.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정말 꼭 필요했던 이 지원금이 어느 달 갑자기 중단됩니다 하고 통지서가 날아온다면 와, 진짜 눈앞에 캄캄해지겠죠.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런 최악의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비법, 핵심만 딱 정리해드릴게요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인데요. 수급비 중단을 막는 법부터 시작해서 지인에게 받은 돈 문제, 연금, 소득이나 재산 변동, 그리고 가족 문제까지 이 6가지 핵심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보고 마지막엔 최종 점검까지 깔끔하게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어떻게 하면 내 소중한 수급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그 예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나 이거 아는데? 하시는 내용도 분명 있을 거예요. 근데요, 정말 중요한 건 딱 하나라도 놓치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가 깎이거나 심하면 아예 끊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꼭 다시 한번 점검한다는 마음으로 들어주세요. 자, 첫 번째 항목입니다. 이게 진짜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쳤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요. 바로 지인,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구한테 받은 돈 문제입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자녀나 부모님한테 생활비 좀 보태달라고 받았거나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를 지원받았거나 아니면 친구한테 급하게 돈을 빌렸을 때 바로 이런 경우들을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. 왜 조심해야 하냐면요. 이게 핵심인데 정부에서는 이걸 그냥 도와준 돈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. 증거가 없으면 그냥 소득으로 잡아버립니다. 특히 금액이 좀 크거나 여러 번 받았다. 그럼 이분은 숨겨진 소득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거죠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간단합니다. 차용증을 쓰거나 계좌 이체 기록에 빌린 돈이라고 명확히 남겨두는 거예요. 빌렸다는 증거를 꼭 남겨두셔야 합니다. 자,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. 이것도 진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. 바로 내가 받는 다른 연금이나 정부 지원금이 과연 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까 하는 문제죠. 흔히 어차피 나라에서 주는 돈인데 뭐 어때?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. 근데 절대 안 됩니다. 보세요. 기초연금, 국민연금, 실업급여, 산재보험 이런 것들은 전부 소득으로 잡힙니다. 그래서 이걸 받으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. 다행히 장애수당 같은 건 소득으로 안 보니까 괜찮고요. 이 차이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해요. 좋습니다.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항목을 한 번에 묶어서 볼게요. 바로 소득과 재산의 변화가 생겼을 때입니다. 혹시 일해서 돈 좀 벌면 오히려 손해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? 이게 왜 그러냐면요. 아주 잠깐 하는 아르바이트라도 단돈 10,000원을 벌어도 그게 전부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이에요. 물론 소득에서 일부 빼주는 공제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 기준을 넘어가면 수급비가 팍 깎이거나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요, 여기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. 특히 만 34세 이하 청년 수급자분들 잘 들으세요. 기존에 빼주던 거에다가 추가로 번 돈의 30%를 더 공제해 줍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예전보다 훨씬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죠. 이건 정말 꿀팁이니까 우리 청년분들은 꼭 기억해두세요. 네 번째, 이건 이사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. 예를 들어서 월세는 똑같은 집으로 이사했는데 보증금이 올랐다? 그럼 정부는 이분 재산이 늘었네? 하고 판단합니다. 특히 2026년부터는 기준이 더 깐깐해지기 때문에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바뀌었다면 이게 내 수급 자격에 괜찮은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복잡할 수 있는 두 가지, 바로 숨어있는 내 돈과 가족 문제입니다. 다섯 번째는 바로 금융재산인데요. 내 통장에 남아있는 돈, 예금이나 적금, 그리고 심지어 보험을 깼을 때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까지. 이게 하나하나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걸 다 합쳤을 때 기준금액을 훌쩍 넘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. 실제로 이것 때문에 갑자기 탈락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니까 내 모든 금융자산을 한번 쭉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. 자, 여섯 번째,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. 말이 좀 어렵죠?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이건 뭐냐면 내 수급 자격을 심사할 때 나뿐만 아니라 내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까지 같이 본다는 규칙이에요.
여기서 진짜 황당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. 설령 내가 10년, 2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사는 자녀가 있다고 해도 그 자녀의 소득과 재산 때문에 내 생계급여랑 의료급여가 끊길 수 있다는 겁니다. 이 기준이 조금씩 완화되고는 있지만 아직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이건 정말 꼭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. 자, 지금까지 내용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셨죠? 괜찮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딱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. 자, 내 수급비를 지키는 6가지 최종 체크리스트입니다. 빠르게 가볼게요. 첫째, 지인과 동거래, 무조건 서류 남기기. 둘째, 소득으로 잡히는 연금, 안 잡히는 연금 구분하기. 셋째,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일해서 번 소득은 무조건 확인하기. 넷째, 이사할 때 보증금 바뀌면 바로 신고하기. 다섯째, 내 통장, 보험 다 합쳐서 총액 계산해보기.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, 연락 끊긴 가족이라도 상황 체크하기. 이 6가지 잊지 마세요.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걸 관통하는 딱 하나의 황금률이 있습니다. 그건 바로 내 돈과 관련해서 아주 작은 변화라도 생기면 무조건 이거 괜찮나? 하고 먼저 확인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. 이것만 지키셔도 정말 대부분의 문제는 막을 수 있습니다. 정부 정책, 특히 이런 복지 규정은 정말 계속해서 바뀝니다.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6가지 체크리스트 꼭 기억하셨다가 다가오는 2026년 누구보다 현명하고 똑똑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 앞으로도 여러분께 돈이 되고 힘이 되는 알짜 정보만 쏙쏙 골라 전달해 드릴게요. 지금까지 인포몬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